러시아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막 음. 재평가를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예. 가성비가 뛰어나다. 예. 그리고 납품 시간이 뭐 이렇게 빠르냐. 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이제까지의 그 방산을 잊어야 된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한국의 그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 과연 세계적인 방산 국가인 미국이 이걸 좋아할까?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미국이 좋아할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천족이지 않습니까? 미국 내수만 엄청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죠. 미국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나라 방산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죠. 네. 이제 폴란드가 그만큼 이제 그 지정학적인 요소로 해서 안보가 좀 불안해지니까 폴란드 자체도 이제 무기 도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보면은 냉전을 통해서 군비를 워낙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면 러시아가 연간 전체 생산량 이 혹시 얼마인지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300대입니다. 연간이요? 연간 300대. 생각보다 그 제조 능력이 크지 않네요. 그럼 독일은요? 독일? 예. 아, 근데 하긴 전쟁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계속 늘릴 필요도 없겠네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몇 대일까요? 독일. 여기서 글쎄요. 15에서 20대입니다. 야, 우리나라는 몇 대일까요? 대한민국. 그렇게 말씀하니까 전혀 감이 안 나요. 그렇죠. 예. 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최대 40대에다 지금 50대로 올렸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차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를 뭐 찍어내듯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무기 체계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뭐 폴란드도 지금 러시아의 전차 생산 대수를 알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에서 러시아가 지금 전력을 완전 소진한 상태도 아니고 지금 후방에서는 뭐 다음 대공세를 위한 또 생산 물자가 또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지금 러시아가 지금 또 그러니까 전력을 가다듬으면서 다시 대공세를 벌이기 전에 폴란드 입장에서 빨리 무기 군비를 증강해야 되는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독일에 가봤는데 뭐 생산량은 고사하고 뭐 원래 주기로 했던 전차도 주지를 못했죠. 우크라이나에. 아니 러시아에. 아니, 원래는 이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면 독일이 채워주기로 돼 있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네. 그건 다른 얘기인데. 근데 뭐 독일하고 약속 못 지키려고 안 지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제조 능력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 현대로템 저도 공장을 지금 이제 좀 한번 가봤는데 와, 엄청 크더라고요. 공장이. 아, 예. 그래요? 예. 뭐 유럽에 있는 뭐 공장보다 제가 뭐 약간 여기 직책이 있다 보니까 외국의 방산 회사들 조금 갈 수 있는 기회가 돼 가봤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 방산이 좀 크긴 큰데 전차나 자주포 이런 규모는 우리나라가 커요. 아, 그래요? 예, 예. 우리가 그만큼 또 많이 그 생산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안보 상황 때문에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 사업은 끝났습니다. 육군 사업은 이제 더 이상 보급이 다 끝났어요. 아, 이미 한국은? 예, 이제 뭐 정비를 하고 이런 소요만 있는 거지 있는데 갑자기 근데 우리는 라인을 없애지 못해요. 북한과의 안보 상황 때문에. 그 언제 어떻게 될지 유사시에 모르니까. 또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업체들은 계속 창정비를 통해서 이제 공장 라인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고정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시사단에 와 보니까 너무 이제 놀란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납기되는 거는 폴란드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원래 육군과 공군에 가기로 한 거를 이제 먼저 급하니까 먼저 준 거죠. 이렇게. 그만큼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잠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그러니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아니 우리나라 안보도 좀 급한데 왜 폴란드에 전투기하고 이래 전차량하고 자주포를 먼저 보내주냐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 몇 대 없다고 우리나라 뭐 그 현재 그 국방력이 한순간에 다운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 만들어내면 다시 또 채워 넣을 겁니다. 네. 네. 지금 근데 그 처음에는 정말 우리 방산이 정말 상당히 레벨이 좀 높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이 무기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대출, 보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뭐지? 속빈강정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이 예. 정확한 팩트가 어떤 겁니까? 제가 팩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이제 무기 이런 차관은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가 그 이집트에 2조 원짜리 K9 자주포 수출을 계약했을 때 차관 1조 6천억 정도 하게 돼 있는 거든. 그 정부에. 예, 이집트에 이제 차관을 1조 6천원 해주려 했어요. 네. 예. 했는데 그때 가서 뭐 모든 무기 체계한테 차관이 가느냐고 또 그건 아니거든요. 뭐 호주, 노르웨이 이런 데는 차관이 없습니다. 네. 없이 했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보면 아르헨티나에 FA50 경공격기가 거의 수출이 거의 다 됐어요. 성사 임박할 때 우리가 그때 아르헨티나 좀 경기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네. 국가 신용도에서 좀 떨어져 차관이 좀 불가가 됐어요. 그럼 결국 사업이 이제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차관이 꼭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폴란드 경제를 딱 보자. 봤을 때는 폴란드가 실업률이 2% 정도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폴란드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LG가 좀 진출하려고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도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문제는 이제 차관이 너무 많이 갔다. 지금 얼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경우에는 지금 수출입 은행이 50억 불, 55. 예, 무역보험공사가 50억 불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냥 100억 불. 100억 불 정도. 예, 근데 우리나라 전체 차관 1년 차관 전체 제가 산업이나 이런 전문가라서 잘 모르겠는데 전체 다는 아니고 뭐 기계 산업 이런 쪽에 갈 수 있는 차관이 연간 100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번 1차 사업에 다 쏟아붓네. 준 거예요, 거의 이렇게. 지금 환율이 또 그렇고 하니까 한 13조. 예, 예. 13조 정도. 그래서 차관이라는 것도 절이잖아요. 네. 이율이 아주 낮아요. 뭐 그러니까 유럽에는 차관 주면 이율을 높이 받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율을 되게 또 낮게 준다고 알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거 되게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뭐 차관, 그러나 어쨌든 무기 예. 수출이라든가 이런 예. 대규모 이런 예. 국제 사업과 관련돼서는 결국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게 좀 일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반적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좀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빚을 확 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들여와서 맞습니다. 자기네 예. 있는 돈 가지고 적절하게 하면 예. 또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뭐 무기만 사냐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너 나중에 이 빚 어떻게 갚을래? 그러니까. 그리고 폴란드가 보면 10월달에 총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정치권에서 좀 시끄러운 문제예요. 일단 폴란드 현 정부는 이제 모로세로 우리 알려줄 수 없다,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10월 총선의 또 결과를 좀 봐야지 이제 2차 산업 그러니까 지금 1차는 끝났어요. 네. 근데 카이 같은 경우는 FA50은 1, 2차 다 해서 그건 아닌데 지금 남아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네. 하고 천무 다연장 로켓 2차 사업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 좀 2차 사업이 남아 있는데 2차 사업이 1차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예. 그 100억 불 이상의 또 차관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또 성사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면은 막 70% 차관을 요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70% 정도.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K2 전차 1차 사업 규모가 지금 대수가 한 180대 정도 됩니다. 180대. 네. 1차가 지금 180대인데 2차가 820대입니다. 그럼 뭐가 늘어나죠? 차가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혹자는 현대로템의 K2 전차에 대한 차관만 해도 뭐 200억 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차관이 고민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결국 내가 돈 빌려줘서 사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게 차관이 또 나쁜 건 아닌데 폴란드가 너무 돈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빌리니까 일반적인 선진국이라면 보통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호주나 이런 노르웨이는 없죠 차관이. 동구권 국가다 보니까 차관 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러면 다행히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현 정부가 지금 뭐 순방 이제 내일 뭐 하나 이제 곧 계획돼 있잖아요. 폴란드 가서. 근데 우리가 폴란드하고 한 사업이 무기 방산뿐만 아니라 뭐 원전도 있고 뭐 혹시 원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원전도 차관을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하여튼 예. 폴란드가 뭔가 자원이라든가 예. 기본적인 자산이 뭔가 많이 있으면 네. 괜찮은데 우리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계속 해줘도 되는 거야? 이게 일각에서 생기는 불안감인 거죠. 아니 또 그렇지 않아요. 폴란드가 이제 아까 뭐 실업률이 2%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완전히 뭐 그 중남미보다는 그렇게 막 그런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많은 이제 차관이 또 들어가고 이제 또 대선이 좀 있다, 아니 폴란드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집권당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이 안보 상황을 좀 이제 끌고 가서 그 안지 두다 대통령을 이제 이제 우리의 이제 불안한 안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상황에서 무기를 계속 도입하면서 항상 이제 무기가 들어올 때마다 대통령이 가서 훈시를 하잖아요, 보면. 뭐 그런 좀 정상인데 일단 안제 두다 대통령이 총선에도 승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예. 하여튼 지금 네. 폴란드 쪽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네. 우리가 이미 13조 정도 그렇게 차관 제공을 하면서 무기가 들어갔지만 예. 20조 원 정도의 추가 예. 2차에서 예.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관을.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재밌다 표현하면 되나? 무기 도입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미국도 이제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폴란드에 팔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미국은 차관이 아니라 제가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무상으로 깎아줄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쪽의 안보를 위해서 네, 깎아줄게 한 거예요. 무기를 제가 대신 현금. 그러니까 그 총 갚아야 될 값에 돈을 깎아준 거죠, 그냥. 깎아줬는데 근데 미국도 장사를 잘해요.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중고입니다, 중고. 중고. 미국 M1 전차는 이제 해병대에 도태된 거를 이제 폴란드에 보내주고 그 폴란드에 보면 정비창이 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럽에도 M1 전차를 도입하는 국가가 있고 미국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비창 도입되는데 근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2차 사업은 한국에서 사가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좀 만들자 그거잖아요.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로 생산해서 좀 발트상공, 뭐 리투나 이런 데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폴란드를 우리 방위산업의 허브처럼 이제 하자는 게 또 생각인데 일단은 있어요. 일단 기술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술 유출은 되는 거죠. 기술을 이제 라이센스로 줘야 되는 거니까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걸 또 빨리 안 하면 우리가 또 유럽 시장은 또 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게 지금 서서히 이제 독일 라인메탈이 눈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독일과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도 이제 스스로 방위 군비를 증강시키고 가고 있거든요. 네. 벌써 뭐 천무라고 해가지고 보면 아시죠? 천무 다른장 로켓 네.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는 성능이 좀 화력은 2배입니다. 2배. 뭐 파드라고 표현하는데 발사대를 이제 보면은 이제 6연장 한 개를 멋있는데 우리는 이게 참 얘기가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파드를 2개는 그러니까 능력이 2배라는 거예요. 2배. 네. 2배인데 벌써 그거는 미국은 원래 하이마스는 우리 천무의 반 정도 능력이라 보시면 되는데 독일 라인메탈하고 미국의 로키드 마틴 하이마스 MLS 만든 게 로키드 마틴이니까 합작을 우리 천무하고 비슷한 무기 체계를 만들기로 또 합의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허브 기지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장악을 해야 하느냐 된다. 아니면 이거 기술 유출 우려해서 좀 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거죠. 저도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긴 근데 이 군사 네. 이 무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네. 정치적 결단 혹은 네. 정치적 그 의도, 해석 이런 것들이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끝까지 뭔가 이 무기의 우월성, 가성비 이런 것만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 대해서 가성비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 좀 알려진 건 1차 사업의 K2 전차의 판매 규모가 그 레오파드 전차 최신형급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가격은 잘 받았다. 가격 잘 받은 거예요. 하긴 우리가 차관까지 돈 빌려서 사라고 하는데 잘 받았죠. 이문은 좀 남겨야죠. 가성비가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육군에 도입할 때는 가격이 좀 하지만은 호주 사업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가 100억이 넘어요. 우리는 한 40억? 육군 납품가는? 오히려 수출가가 훨씬 높군요. 네, 수치가 뭐 약간 리스크는 있죠. 뭐 이제 약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긴 뭐 뒤에 AS 뭐 부품 조달. 하여튼 마진율이 좀 있는데 하여튼 100억대로 팔았고 K2 전차 같은 경우는 거의 200억대로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잘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작년 초 예. 그 뭐라고 그래 무기 수출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나토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기 시스템 하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호환의 문제 혹은 부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한국은 미국 무기하고 이게 잘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자체가 돼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똑같이요 거의. 예, 뭐 그냥 똑같다 미국 표현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K1 전차는 미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M1 전차에 뭐 베이비 M1 이렇게 불리고 그래요? 하는데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차 엔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독일제를 변속기는 아직 우리가 개발을 못해서 그런데 변속기는 이제 독일제 그리고 이제 엔진은 우리나라 거로 좀 이제 3차 때는 그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K9 자주포의 변속기도 엘슨 거예요 미국 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다 탄이나 155mm 그러니까 150mm 그 자주포 포싱하고 120mm 전차 활강포 같은 경우는 나토 표준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탄을 꺼내다가 우리 우리 전차나 자주포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폴란드 외에 네. 한국의 이 방산 네. 이거에 관심을 갖고 도입을 하려고는 뭐 실제적으로 있나요 나라들이? 뭐 보도가 나오는데 그 가끔 보면 이런 이제 뭐 외신 보도를 가지고 막 유튜브에 있는데 보면 이게 수주된다고 보도되잖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이게. 그 이집트 사업을 예를 들면 이집트 K9 자주포를 우리가 계약한 지가 1년 됐잖아요. 1년. 네. 1년 가까이 됐나요? 작년 5월 달인가 그때 보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수정 계약하고 있어요. 수정 계약. 아직 계약서 공계약이 발표가 안 됐어요. 이집트에서 돈을 받은 것도 우리가 한 푼도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무기 사업이라는 게 보면 뭐 방산이라는 게 보면 롱텀이에요, 롱텀.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드백 같은 경우는 호주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레드백. 네. 근데 약간 좀 분위기는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미 계약이 네. 체결됐다 하더라도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언제든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레드백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버렸거든요. 근데 왜 3분의 1 줄이냐면 이제 그걸 시작할 당시에는 뭐 랜드 400 페이지 3단계 사업을 할 때는 호주가 이제 미국을 같이 이제 파병을 많이 보내는 국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프간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 파병을 보다 보니까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보병 전투 장갑차를 원해라고 해서 랜드 400 페이지 3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근데 미국이 아프간 다 철수해 버렸잖아요. 네. 미국이 대규모 파병을 이제 안 가잖아요. 전투하러. 당연히 소요가 줄어드는 거죠. 예. 왜 이런 장갑차 있을 필요 없어? 하긴 예. 이 무기 산업이라는 건 결국 예. 긴장 관계가 점점 커지고 전쟁 가능성이 높아야 예. 부각될 수 있는 산업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호주 사업은 3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지. 게다가 독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좀 군비가 늘으니까 독일이 호주에다가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역수입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원래는 호주에 박스 장갑차를 현지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걸 호주군 거예요. 네. 생산이 끝났어요, 그게. 근데 그걸 다시 그 공장을 죽이지 말고 다시 거기서 생산된 장갑차를 독일이 우리가 사가겠다. 사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KF-41 링스 보병 전투 장갑차 같은 경우에 지금 수주가 좀 됐어요. 그리스 헝가리. 거기 그러니까 판매될 걸 호주 현지 공장에서 만들겠다. 네. 이런 입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미국의 이제 OMFV 사업 그래서 이제 오시코시 그룹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참여했다가 이제 탈락하는 바람에 이제 그 사업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물론 뭐 독일의 미국 현지 법인인데 그 회사가 이제 수주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점점 호주 사업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근데 우리가 뭐 또 호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렇게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기술력이 과거에 대한민국은 이제 제가 이제 호주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그 하나 이제 디펜스 그 이성수 대표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하나 대표에서 지금 주 하나로 가셨는데 그분이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잘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왜 이걸 하게 됐냐고 하니까 처음에 라이메타라고 같이 하고 싶었대요. 이 사업을. 라이메타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한국 너네들 무슨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팀을 꾸려가지고 했는데 세상에나 미국과 영국을 제치고 독일과 어깨를 나란하게 된 게 호주 사업이에요. 네. 그만큼 봐도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이 그렇게 올라갔고 이제는 이집트에 일단 뭐 아직 본계약이 최근에 안 됐지만 수주를 하고 나니까 외국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방산 기업들이. 한국이 왜 이렇게 수주를 하지? 그 최근 또 말레이시아 또 FA50 경공기 수주가 또 성공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옛날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판이었던 경공기 시장까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지금 그렇다면 네. 이것은 우리가 소위 좀 폴란드 우리가 좀 차관을 엄청 제공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무기를 사주게끔 하는 이러한 어떤 호의 아니면은 뭐 그 퍼주기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 시스템 자체 방산의 기술력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건 기본이죠. 뭐 차관을 준다 그래도 무기 체계가 정말 안 좋으면 그럴 수 안 좋으면 그럴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중국제 뭐 훈련기 도입한 날에 후회하잖아요 지금. 막 AS도 안 되고 성능도 안 나오니까. 지금 네. 우리 그 무기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뭐죠? K9 뭐 자주포, 예. 전투기 뭐 해가지고 탱크, 흑표 전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좀 우수성 이런 걸 좀 인정받는 무기 체제가 있다면 어떤 종류가 될까요? 대부분 다 뭐 좋은 호평을 받고는 있지만 뭐 좋다 나쁘다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세계적 수준에 나 올라간 거죠. 예. 어느 시간 전체적으로? 예. 뭐 K2 전차 같은 경우는 뭐 자동 장전 장치에다가 폴란드군이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 승차감 좋더라. 근데 또 폴란드군 레오파드는 구형이에요, 구형. 또 옛날 구형이하고 또 T기어를 또 몰고 있거든요, 폴란드군이. 폴란드군으로서는 야 엄청나게 이제 뭐 좋은 이제 정말 자동차로 비유하면 뭐야지? 뭐 소형차 타다가 중형차 이상 탄 기분? 뭐 고급 이제 리무진 탄 기분? 그런 기분 느낄 정도로 그만큼 잘 만들어졌어요, 전체가. 네. 근데 무게체가 좋은데 지금 우리가 폴란드 K방산이니까 뭐 전차 자주포, 뭐 전투기 다연장 로켓 이것만 지금 얘기하는데 그마도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지지난주 파리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A사 레이더를 유럽의 레오날 업체하고 해가지고 약간 본계약하기 이전에 거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 그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거든요. 네. 방산업계에서는 이 조건 합의서가 거의 계약과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이제 조건 맞으면 이제 사업 시작하는데 전투기 A사 레이더지 않습니까? 그 레이더 같은 경우가 가장 우리가 또 취약한 부분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아니죠, 이제. 이제 다른가요? 예,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그 A사 레이더가 보면은 그 지금 뭐 레이더 하드도 중요한데 하드웨어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최신 기술로. 소재도 보면 최신입니다. 네. 레이더 가면은 이제 뭐 지라갈륨이라는 또 표현을 좀 그런 소재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 모듈 자체가 이거 복잡하긴 한데 옛날에는 이제 A사 레이더라는 게 보면 이제 동그란 판에 한 1000여 개 이제 전자 모듈 같은 게 형성돼 가지고 레이더를 형성하는데 옛날 우리가 A사 레이더 모듈을 처음 개발했을 때는 사이즈가 벽돌이었어요. 네. 벽돌 크기. 근데 지금은 요만합니다. 아, 그러면 성능도 좋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최신 설계잖아요. 전에 예. 이지스함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을 때 예. 그 무기 여러 가지 공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예. 얘기하면서 예. 이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수입을 해서 붙인 거다 그러면서 이쪽이 우리가 발전해야 될 분야라는 그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예. 지금은 그 정도 이지스함에도 적용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돼가나요? 그래서 만들잖아요. KDDX. 아, 예, 울산급 이제 최신 전투함이 보면 미니 이지스라 불리잖아요. 이제 그보다 더 큰 한국형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KDDX가 설계가 다 됐어요, 이제. 네, 전방위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의 이 방산 관련한 이 기술력들이 상당히 많이 근데 하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북한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스라엘도 하긴 이스라엘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어려운 와중에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뭐 서울에 무슨 시장 가서 뭐 정말 미군들이 버린 거 그거 어디 주워다가 막 뜯어보고 막 해가지고 막 고철산 가서 했던 그 시절이잖아요. 옛날 뭐 박정희 대통령 때 박격포탄 시험하는데 박격포고 그 구경이 안 맞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이제 많이 바뀐 건데 저는 항상 이스라엘 방산을 좀 우리가 좀 모델로 삼아야 된다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전차만 있고 그 체계를 전체적으로 만들지 않는데 핵심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런 A사 레이더라는 지금 우리가 현대 공중전에서는 꼭 필요한 그리고 꿈의 레이더라 부르는 A사 레이더를 우리가 지금 스스로 설계해서 개발을 했고 지금 거의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도 80%까지 개발을 했고 이제 거의 구분능선이 넘어갔어요 이제. 근데 이제는 유럽에다 이게 수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그 시장 규모가 3조 정도 됩니다. 3조. 네. 우리가 이집트 K9 자주포 해봤자 2조, 호주 K9 해봤자 1조 6천. 근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차관도 줘야죠, 공장도 지어줘야죠. 근데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 기술이 수출이 되는 겁니다. 네.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 방산 기업들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와 관련된 채널이다 보니까 네. 이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이게 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네요. 기술력들의 발전에 의해서. 당연히 있죠. 있는데 투자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뭐라 표현할까, 뭐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사는 기본적으로 롱텀입니다. 롱텀. 예. 그러니까 단지 외신에 나온 보도 하나만으로 이제 뭐 수주가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한테 좀 물어봐요. 외국에 있는 한국에 와 있는 지사분들에게 물어보면 야 지금 뭐 동남아시아에서 너네 전투기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때?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계약서도 쓰기까지.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실제로 예. 저 물건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와서 계약서 쓰고 뭐 사업 제안서 주고받고 이래야지 좀 이제 이게 되는 거지. 거기에 언론 보도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뭐 직접 확인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보면 또 그런 보도 자체가 나오는 게 뭐냐면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든 도입 국가는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예. 하긴 가격은 예전에도 싸게. 하면 뭐 로키드 마틴 거 대신 예. 뭐 어디 거를 뭐 예. 저 어디죠? 프랑스 유로의 그 무슨 예, 제트 예. 전투기 예, 그거하고 뭐 예. 더 괜찮느니 뭐 예. 기술력이 더 좋느니 뭐 예. 비교하면서 예, 예. 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보는데 일단은 어떻게 간에 이제 그런 이제 외신 보도가 100% 믿으면 안 된다.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이제 공시 정보 제일 정확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풍문은 믿지 말자. 예, 믿으면 안 되죠. 예, 예.